오늘 끓일 물은 수비드 기계를 사용한 돼지고기 앞다리살 육수입니다. 그동안 휴대용 버너로 육수를 끓이면서 겪은 어려웠던 점 중 하나로는 온도를 일정하게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온도를 틈틈이 체크해서 설정해둔 온도 범위 내로 맞추려고는 하지만 약불로 끓이는 케이스 외에는 모두 95도 이상에서 실험이 종료되더라고요. 애당초 실험 목적은 온도에 따른 맛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었지만 사실상 팔팔 끓인 시간에 따른 맛 차이를 알아보는 셈이었던 거죠. 그래서 줄곧 온도를 일정하게 맞추는 방법과 매번 균일한 퀄리티의 육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바로 오늘의 실험 방식인 수비드였습니다. 마침 수비드 방식으로 육수를 끓인 사례도 이미 많이 있더라고요. 수비드란 진공 상태라는 의미를 가진 프랑스어입니다. 하지만 이 요리계에서 수비드란 식재료를 진공 포장한 후에 물에 담가 일정한 온도에서 장시간 저온 조리하는 방식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수비드는 고기의 성질 변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고기를 오래 구우면 질겨진다고 하죠. 이는 고기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이 액틴이 약 65도에서부터 수축하여 질긴 식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기를 익힐 때 열의 온도가 65도 이상으로 도달하지 않는다면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수비드 조리법입니다. 불을 사용하는 조리법은 불의 세기를 아무리 약하게 해도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반면에 수비드는 설정해둔 온도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최근에는 퍽퍽살로 유명한 닭가슴살을 수비드로 조리한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이 또한 고기의 성질 변화를 조절하여 고기를 부드럽게 조리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수비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거고 과학적 원리를 토대로 요리하는 것 같아서 어렵게 느껴지거나 전문가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그 반대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단 음식을 태울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그로 인해 완성도가 꽤 괜찮은 음식을 언제나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설거지도 간편하고요. 딱 요리 초보에게 도움될 만한 장점들이죠. 그렇다고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수비드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드 기계나 지퍼백 같은 도구를 따로 준비해야 하고요. 저온 장시간이라는 의미답게 조리하는 시간이 무척 긴 편입니다. 또 낮은 조리 온도로 인해 마이야르 반응이 부족하여 감칠맛이 약한 음식이 되거나, 스테이크처럼 고기를 먹는 음식은 수비드 과정이 끝난 뒤에 마이야르 반응을 위해 다시 한번 높은 온도에서 익히는 등의 수고스러움이 더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수는 원래 오래 끓이기도 하고 육수에 사용한 고기를 다시 한번 굽는 일도 흔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수비드의 단점이 육수를 끓일 때 많이 희석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고기는 부드럽게 익어 국물뿐만 아니라 고기 건더기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육수의 맛이나 고기의 식감 등은 이따가 결과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고, 육수 먼저 끓여볼까요? 먼저 수비드 기계부터 준비해볼게요. 수비드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비드 기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도구가 물의 온도를 높여주고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물을 담을 수 있는 통도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비드 기계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통을 판매하기도 하지만 큰 냄비를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건 식재료를 담을 수 있는 봉투입니다. 그래야 재료를 물에 담글 수 있거든요. 수비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봉투로는 일반적으로 진공백과 일반 지퍼백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진공백을 사용하는 게 열 전달 효율이나 신선도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겠으나, 일반 지퍼백을 사용해도 음식을 완성시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신 밀봉이 잘 되는지 본인이 설정한 온도에서의 내열 기능이 있는지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수비드 기계를 사용하여 돼지고기 앞다리살 육수를 끓여보겠습니다. 실험 케이스는 총 4개로 돼지 앞다리살 200g에 물 2리터 비율로 수비드 기계를 통해 3시간 동안 각각 60도, 70도, 80도, 90도에서 육수를 뽑아봤습니다. 이 외의 실험 조건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해 두겠습니다. 그럼 과연 이번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육수에서도 온도를 조절한다는 게 의미 있을까요? 오늘은 개별 평가 없이 종합 평가로만 깔끔하게 끝내보고 번외로 고기 시식평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수를 꺼내서 일렬로 쫙 놓으니까 60도로 끓인 케이스 1번에서 90도에서 끓인 케이스 4번으로 갈수록 불순물은 점점 줄어들고 색은 점점 밝아지고 탁도는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너에서 끓였을 때는 온도가 높을수록 탁하고 어두웠는데 수비드 조리법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죠. 외관과 다르게 맛의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휴대용 버너에서 돼지 육수를 끓였던 실험에 케이스 7번, 8번, 9번과 비슷하게 돼지고기 향나는 물에 가까운 맛이었습니다. 그 중에 90도에
온도에서 끓인 육수의 풍미가 가장 진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른 케이스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육수에서 수비드를 하면 맛의 농축이 아닌 침출에 가까운 개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육수를 끓이고 난 뒤에 수율을 확인해보니 100%에 가까웠습니다. 물 2리터를 넣고 육수 2리터를 얻은 거죠. 육수를 끓이는 동안 버너처럼 이 주변이 더워지진 않아서 이거 맛만 있으면 대박이다 싶었는데 개인적으로 기대가 컸는지 제법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늘의 실험이었습니다. 다음은 고기 시식평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자면 KS 1번은 촉촉하게 잘 튀긴 돈가스의 속살처럼 선홍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KS 2번, 3번, 4번에서는 선홍빛은 확인할 수 없었고 대신 불에 그을린 듯한 자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육수에 아무런 간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맛은 그냥 삶은 닭가슴살처럼 무척 담백한 맛이었습니다. 대신 케이스 4번의 고기는 다른 케이스보다 지방이 잘 녹아 스며들었는지 이 고소한 풍미도 꽤 있는 편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기의 식감입니다. 온도가 온도인지라 부드러운 식감은 없었지만 케이스 1번과 2번에서는 이 촉촉하면서도 서걱서걱 씹히는 식감을, 케이스 3번과 4번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쫄깃하게 또는 질겅질겅 씹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케이스 2번의 고기로 전골 하나 끓이면 꽤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수비드 기계로 끓인 돼지고기 앞다리살 육수 실험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실험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않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